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가 면접이라면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치지 않는 멘탈의 근원은 주위의 소소함을 발견하는 능력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껏 여러분들한테 줄기차게 한 얘기들 결국 한 가지죠. 스스로를 바꿔달라는 요구입니다. 왜? 많은 분들이 면접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머리를 빗고 어떻게 눈을 뜨고 어떤 양복을 입고 어떤 안경을 쓰는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참 핵심을 벗어난 얘기들인데 결국은 본인 스스로를 바꾸는 과정을 단 한 달 또는 세 달 또는 6개월이라도 기간을 정해서 자신을 개조하겠다라는 분들만 합격을 하는 건데 말이죠. 최소 6개월 전부터는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정 본부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본부장이 말한다는 이런 강의를 지금 3달째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접관들이 여러분들 뭘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단어들을 얘기했지만 그때그때마다 면접관들은 또 다른 걸 보고 싶어 하죠. 바로 가장 작고 사소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당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연구는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그 내용은 그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내용의 절반 이상은 그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보는 면접에서 면접관이 듣기에는 틀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문지상에 나온 얘기와 그들이 사는 곳은 틀리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이기지 못할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 얘기해봐야 본전밖에 찾을 수 없는 이야기. 아무리 잘해봐야 면접관을 감동시킬 수가 없겠죠. 면접관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취준생인데 내가 할 일이 내가 보여줄 게 뭐가 있을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서관에 가서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 식판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는 이야기, 이런 얘기도 너무 누추하지 않을까? 물론 그런 얘기들은 좀 누추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 식판을 들고 여러분들이 그 버스를 타고 여러분들이 그 빽빽히 모여있는 도서관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사소하고 소소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죠. 오히려 화려한 궁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인간은 사소하고 소소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만큼 그렇게 사소하고 소소한 것을 볼 수 있는 환경에 놓인 분들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무슨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내가 회사 담당자, 면접관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나는 어떤 소소한 얘기를 우리 면접관한테 해줘야 될 것인가 라는 머릿속에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왜 면접관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물어보고 싶어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회사 생활도 그런 생활이니까요. 회사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아주 따분한 일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은, 그러니까 영화 속의 드라마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아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생활보다 훨씬 더 재미없는 삶의 연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스펙만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과시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뽑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회사 생활을 버텨내지 못할 거기 때문이죠. 면접관이 좋아하는 사람,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그러한 사소함에서도 즐거움을 찾아낼 수 있고 색다른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원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어느 항공사에 입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아나 항공이라든지 대한항공, 여러분들이 요즘에 상당히 좋아하는 기업이죠. 그 기업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 여러분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항공기의 얼개라든지 또 항공기 기종, 또 어느 대한항공은 어떤 기종이 많고 마시아나항공은 어떤 기종이 많다라든지, 또 항공기 몇 대라든지, 또 항공 노선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면접관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아시아나항공 면접관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뭘까요? 아시아나항공 개찰구의 분위기는 어떤지, 의자의 불편함은 어떤지, 꽂혀있는 책자의 순서 등은 어쩐지, 경쟁사와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모자른 면은 없는지에 대한 아주 사소하고 어떻게 보면은 담당자들이 아닌 본사에 앉아있는 임원이 보기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준다면 상당히 인터레스팅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생활을 발견하는 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지치지 않는 멘탈의 근원, 여러분들은 어느 조직에 가서도 다 멘탈이 떨어질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멘탈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멘탈이 떨어지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 늘 생활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힘든 감옥이라도, 아무리 힘든 무인도 생활에서도 말이죠. 본부장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아무리 봐도 참 뛰어나 보이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는 분들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늘 자신감이 있는 분. 제가 면접관으로서. 두 번째, 늘 주변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 그리고 세 번째,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왜? 면접관들 여러분들 아시죠? 일부러 화를 내게 만드는 질문들을 툭툭 던지는 거. 여러분들이 늘 자신감을 잃을 만한, 디프레스 될 만한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고 산만하게 만들게끔 이렇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출 수 있느냐. 사실 이 세 가지, 자신감, 주변을 바라보는 눈,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제가 37살 때 초임 본부장일 때 UC 버클리에서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UC 버클리에 이제 대학에 가면은 그 현판에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바로 이 세 단어가 적혀 있죠. 제가 그때부터 이 단어를 상당히 좋아했는데 늘 그 기준으로 인재를 보아왔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주변의 모든 아름다움에 경이로워하고 놀라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소하고 평범한 것에 특별함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아름다움은 지금 여러분의 앞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인재를 면접관이 원하기 때문입니다.